안녕하십니까. 투자 접박사전의 배경입니다. 저희 투잡은 이제 다양한 강좌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연락 많이 받은 게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뭐 지금 현재 지금 이게 찍고 있는 지금 상황이 2020년 12월 들어가고 있는데요. 주가가 이제 7만 원대 가까이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사도 되나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왜 안 사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 2021년은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전달해 드려야 될, 왜냐면 투자에 또 참고를 하셔야 되고, 또 내년에 또 어떻게 자산 관리 전략을 펼치실지, 어떤 기본이 되는 투자 상품의 기본이 되는 게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참 투자를 즐기시면서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주가가 쫙 오르면 그때 또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본주의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주식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냥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공부하면서 하셔야 되죠. 이 책이 참 잘 썼더라고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주식 투자가 좋다고 하는데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되나요? 그럼 좋은 주식이라는 게 무엇이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령 뭐 삼성전자만 좋은 주식이냐? 그건 아니죠. 좋은 주식은 뭐냐면요,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주식이 제일 좋은 주식이에요. 그 주식이 뭐 소위 말하는 잡주니 뭐니 다 필요 없어요. 돈 벌어주는 주식이 최고 주식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주가가 오르는 주식이 최고 주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식. 제 개인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많은 주식. 저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이 존속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돈을 벌지 못하는 주식은 결국 그 회사는 결국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요, 당분간은 일정 기간 동안은 시장의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이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뭐냐? 영업이익이 많은 회사가 좋은 주식이 되겠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이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많은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요?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을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영업을 하면서 매출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 매출을 일으키면서 기본적으로 빼야 될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겠죠. 이걸 판관비라고 하는데, 그걸 뺀 게 영업이익입니다. 그 외에 영업과 관련된 것, 영업과 관련 없이 발생되는 것들, 수익이나 비용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금 낸 게 당기순이익이거든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이 회사가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영업과는 관련 없이 왜곡 변동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좋은 회사는 뭐냐? 근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숫자가 좀 잘 안 보이시더라도 이게 뭐 이제 네이버 증권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보시면 영업이익률이요. 지금 뭐 영업이익은 그 비정상적으로 사실 2017, 18년 때 좀 높았었고요. 좀 줄어들지만 2020년 들어와서 다시 반등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회사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반등을 합니다. 물론 2017, 2018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어때요? 주가가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반등을 하지? 그러면 뭐냐?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거잖아요. 2020년 영업이익이 다시 반등을 하고요. 영업이익률이 12%에서 15% 정도. 제조회사가 영업이익률이 15%라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익을 너무 많이 남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물론 애플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영업이익이 15%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일반적인 회사들,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8%가 채 안 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이 정도 영업이익률은 대단한 거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 배당률이라는 게 있죠. 지금 7만 원에 사도 배당만 받아도 2% 이상 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내 소중한 돈을 정기예금을 가입을 할까? 정기예금 가입해봐야 1년 기다려서 1% 예금 이자 받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반등하는 상황이라면 배당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식을 사도 2% 정도의 주가가 움직이지만 않고 그대로 가더라도 2%의 배당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익률이 괜찮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르면요. 땡큐. 만약 주가가 떨어지면요. 기다리면 되는 거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비교하는 방법. 그러니까 주가가 고평가인가 혹은 저평가인가 이런 걸 할 때 퍼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퍼라는 게 프라이스와 earning의 레이쇼, 비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일정 영업이익이 있을 텐데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몇 배수로 거래가 되고 있지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대략 보시면 퍼가 2020년에는 15배. 자, 15배면 평균 한 12배 이 언저리일 텐데 그거보다는 좀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종합주가지수에 해당하는 회사들의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인데요. 미국의 기술주들 보면 20배가 넘는 게 흔하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보다는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른 각도로 해서 설명을 하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면 이 주가가 아니었으리라는 겁니다. 훨씬 더 비쌌을 거예요. 한국에 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퍼가 15배 언저리인데 이 정도 영업이익이 계속되면 2021년 전망은 12에서 13배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주가가 좀 더 올라도 정당하다는 겁니다. 결코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8만 원 찍을 것 같아요. 자, D램을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삼성전자는 주요 사업 부분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칩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바일, 핸드폰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전 부분 이 세 가지 섹터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메모리인데 보시게 되면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숫자를 디테일하게 보시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좀 더 많아지겠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D램 시장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꺾이지 않고. 요즘 보면 경기가 안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언택트 시대에 이 서버 있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그 인터넷 이런 게임 이런 거래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들을 다 쌓아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누가? 그렇죠. 칩을 통해서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버 수요가 내년에 이렇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 D램 시장이 결코 초과 공급 때문에 위축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실적이 탄탄하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요 기본적으로 쭉 이렇게 우상향하는 구조가 이어질 것이다. 2021년에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16% 이렇게 이상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영업이익률을 예측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에요. 예. 어르신들을 보면 삼성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삼성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아름답게 우상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약에 미국에 있었으면 정말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7만 원 언저리까지 왔는데 꼭 이렇게 되면요. 전화가 꼭 오십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그럼 제 말씀은 항상 그러죠. 지금까지 왜 안 사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습니다. 7만 원 되면 이제 또 전화가 또 올 거예요. 7만 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내년에는 제 생각인데요. 8만 원을 한번 찍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탄탄합니다. 결국은 주가가 보여줄 겁니다. 양극화라는 것은요.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좋은가 나쁜가는 별도 문제고요.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탄탄할 것이다. 워낙 업종이 탄탄하게 안배가 되어 있고 실적이 쉽게 꼬그라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은 또 슈팅할 때가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언제 사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펀더멘탈은 우리가 이제 믿고 간다고 치면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 기술적 분석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5일선과 21선.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은 다양한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복잡한 거 다 빼고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자고요. 21선을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HTS 화면에 이제 딱 띄워놓게 되면 이동평균선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겁니다. HTS. 여러분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 간에. 그러면 21선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에 기억하세요.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1선이 생명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1선의 기울기가 오른쪽 우상향할 때 이 초보자들은 특히 매매하셔야 돼요.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매매하는 것은 힘듭니다. 아무래도 돈 벌기가 쉽게 말하면. 어쨌든 골든 크로스라고 들어보셨죠? 이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오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겁니다. 언제 사야 돼요?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오는 이런 시점. 이건 최근의 주가 추이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럼 언제 파나요? 왜 팔아요? 가지고 계시라고 그랬잖아. 언제 파느냐? 딸내미가 시집 가서 돈이 필요할 때. 그렇죠? 아들이 대학 가서 등록금을 내야 돼. 뭐 이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할 때. 그때 해지해서 쓰시는 거고요. 언제 사나요? 요런 거 5일선이 20원을 뚫을 때 쭉 뚫고 올라오죠? 이럴 때 사시면 되는 거야. 산 다음에 어떻게? 홀드 가지고 있는 동안에 배당도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자, 일단 21년 삼성전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괜찮을 것이다. 자산 배분에 있어서 주식 투자를 권유해드리면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삼성전자는 가지고 가셔도 된다. 그래서 자산의 일부는 삼성전자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에 성공투자 기원하면서 삼성전자 주가 전망 간단히 한번 해봤습니다. 8만 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